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수 교수라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이제 생겼던 우울증이 나이 드셔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우울증일 겁니다. 보통 노인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후자 집단을 되게 얘기를 하죠. 젊어서 생긴 우울증 분들은 60이나 70이 넘도록 우울증이 지속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울증이 반복이 됐거나 만성적으로 쭉 진행을 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신경에 염증이 진행돼 온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건망증이라든지 성격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보통 노년기에 시작된 우울증들은 연세 드시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저하, 그다음에 체력 저하, 신체 질환이 생기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이제 가족들과의 이별, 독거노인 또는 둘만 사는 분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노인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그분의 신체적인 컨디션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 증상 또는 수면 같은 증상들은 어떤지 판단을 하고 기본 평가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20대, 30대 정신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 근데 전체 숫자로 보면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노인군들의 기본 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최근 2, 3년 동안에 노인 환자가 그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화되고 고립화되고 인터넷으로 간접 연결성을 통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해왔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그걸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지금도 모든 사회에서는 모든 회의와 미팅은 온라인으로 하고 화상으로 하고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메시지로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에 쉽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고립감이 점점 더 늘어난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했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 만나는 걸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량이 부족되고 일광에 대한 노출이 부족해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고요. 자식들도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 핑계로 그냥 전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이 외로움이 점점 더 증가가 되죠. 그런 것들이 노인 우울증이 더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일반 성인군들과 대표되는 증상들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은 초창기 증상은 굉장한 피곤함과 무기력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까지 나타나면 이제 우울증 진료를 받게 되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초기 증상이 우울하다든지 이런 거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좀 잠이 안 오는데 이건 나이 들어서 안 오나 보다 그러거나 여기저기 아파요. 젊어서 생전 아파본 적이 없는 뭐 이상한 통증, 뭐 치아가 아픈데 치과 가선 이상이 없다 그러고 배가 계속 아픈데 내시경을 몇 번씩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 신경성 신체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하나는 건망증이 자꾸 생겨요. 내가 생각해도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지 기능의 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신경성 신체 증상과 이런 인지 기능의 저하 이 두 가지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우울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원래 성격적으로 그냥 자꾸 얘기하시는 거 말고 행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과 달리 말수가 줄어들거나 계속 뭐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말을 잘 못 이어간다든지 마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이 든다면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부모님이 다니는 동네 단골병원에 한 번쯤은 같이 가봐서 거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셔라. 많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내가 그걸로 가면 괜히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돈도 더 들고 잠 오는 약이나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통증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신경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건데 그 두 가지가 우울증이 생겼을 적에 변화되는 신경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균형이 깨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기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한번 균형이 깨지면 그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소하게 신경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거에 의해서도 만성 통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또는 소화가 계속적으로 안 되든지 변비 증상 같은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뇨병이나 또는 심장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신경 호르몬의 변화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암 같은 데서는 기분을 깔아앉게 만드는 신경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암 환자들한테는 우울증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종합병원 내과에서도 신체를 체크하면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치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노인이면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기억력을 비롯한 집중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 감정 컨트롤 능력,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능력, 이게 다 뇌의 기능인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치매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그게 특히 오래된 분들은 집중력과 언어 기억력과 이런 것들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과 국내 연구들을 다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울증이 오래됐던 분들은 기억력을 비롯한 뇌의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그 중에 상당수는 치매로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여태까지 나온 의학 연구들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우울증이 오래된 분들은 이게 이제 뇌 앞쪽의 대상회라 그래서 주로 우울증이 오래됐을 때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적에 생각을 바꿔서 좋은 면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기능이 떨어지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곳인 거죠. 그게 오래되면 그 운동을 다스리는 뇌에도 영향을 줘서 신체를 움직이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뇌 사진입니다. 우울증이 오래되면 전두엽의 그 관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컨트롤을 못하고 비관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치료법 자체는 일반 성인 우울증에 쓰는 치료법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약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세 가지를 적절히 균형을 맞춰주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물리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전기 자극 치료나 또는 자기장 치료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 치료용으로도 개발이 돼서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또는 그거를 한 다음에 마음 상태를 얘기 나누는 치료를 합니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담하시는 임상심리 전문가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과 얘기들을 나누면서 인생에 안 좋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너그러워지게 자책하지 말고 살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경우는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효과라는 게 이제 100%까지 증상이 다 없어지느냐인데 한 50% 정도 증상이 없어지는 거, 이걸 치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료 반응이 되는 정도는 젊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50으로만 줄여줘도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완치되는 건 시간이 걸린대 라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건 아닌 거고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본적인 체력과 신경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고 당뇨병이나 갑상선약처럼 약을 한두 알이라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자동차 오래되면 정비소 주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신과 의사라고 안 그러고 마음 정비사니까 정비사 만나러 주기적으로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임상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사용이라는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성인에게 그걸 먼저 적용을 하겠지만 좀 더 이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면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인간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 치료 안 받고 그냥 일찍 죽을래. 돈도 들고 자식들 귀찮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게 우울증으로 절대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오래 가면 오래 갔지 빨리 치료를 받고 본인이 몸을 편하게 만들어야 자식들도 편하다. 그게 자식들한테 효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그냥 치료 안 받고 놔두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거나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울증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절망에 빠지면 여기서 다시 희망을 가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했을 때도 좀 더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한테는 제가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다만 하루하루 내가 건강하게 살아줘야 나랑 같이 살아가는 내 자식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그 친구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내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 올 때는 나쁜 결정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뇌가 나쁜 호르몬으로 다 균형이 깨져 있어서 나쁜 생각에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약을 먹고 상담하고 이 상태가 좀 벗어난 다음에 그러고 판단 내리셔라. 그러니까 지금 그 결정은 조금 좋아지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죽기 얼마 전까지 나랑 수다 떨고 같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친구를 만들어 둬라. 두 번째는 시간 나는 대로 걸어라.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30분에서 1시간은 걷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면 순환이 잘 되면서 신경 호르몬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못 걸으면 베란다에 나가서라도 햇빛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할 일은 나이 드는 분들은 젊을 때만큼 내가 돈 버는 능력 떨어지고 그때만큼 건강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가족들에 대한 일종의 미안함 같은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근데 그럴 때 자식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나한테 도움을 줬고 마음으로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면 훨씬 더 마음 조절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는 거고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어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전화라도 한 번씩 하셔요. 전화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마음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세 번째, 사회와 정부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일일이 책임지지 못해도 본인이 젊은 시절에 경제적인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지 못했더라도 경제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